안녕하세요. 진짜 목소리로 담는 삶의 이야기들, 소리담음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인생 한 조각을 조용히 깊게 그리고 따뜻하게 담아보려 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한겨울의 명절, 고속도로 위에서 다시 이어진 기적 같은 한 가족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명절을 하루 앞둔 서울은 화려함과 공허함이 뒤섞인 도시였다. 대형 마트 앞에는 선물 세트를 나르는 손길이 분주했고 버스터미널에는 저마다의 짐과 마음을 싸둔 사람들이 속도를 다투듯 움직였다. 하지만 그 소란과는 달리 한 남자의 마음은 뒤척이고 있었다. 대리운전 기사 김철수. 50을 넘긴 나이에 오늘도 그는 누군가의 운전석에 앉기 위해 거리 한복판을 헤매고 있었다. 대리운전 기사 김철수는 그런 명절 서울의 공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가정에서는 자리를 잃고 생계 때문에 핸들을 잡을 수밖에 없는 남자. 그에게 명절은 도망치기 좋은 핑계이기도 했다. 일이 많은 날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집으로 굳이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날이기도 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서툴게 벗어난 사람들은 명절을 더 무겁게 느끼곤 한다. 그날 밤 청담동 고급 빌라에서 콜이 한 건 들어왔다. 철수는 잠시 기대했다. 그러나 그가 도착해 마주한 건 비싼 차도 술 취한 손님도 아닌 낡은 한복 저고리를 입고 마스크를 쓴 할머니 한 분이었다. 그 모습은 번쩍이는 빌라의 조명과 너무도 어울리지 않았다. 이상하리만큼 낯설고도 쓸쓸했다. 철수는 헛기침을 삼키며 다가갔다. 할머니는 마스크 너머로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구까지 가야 한다고 말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철수는 망설였지만 그 보따리 속에서 내민 봉투는 그의 손을 멈추게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의 두 눈 속에 담긴 설명하기 어려운 절박함이 거절하기 어려운 여정을 시작하게 만들었다. 서울을 떠나 고속도로에 접어들자 차 안은 고요해졌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낮은 음악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우고 있었다. 철수는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다. 밤샘 운전으로 충혈된 눈을 가리는 습관이 어느덧 그의 또 다른 얼굴이 되었다. 할머니 역시 세상으로부터 얼굴을 감춘 듯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냥 그런 흔한 명절 장거리 콜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할머니는 갑자기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를 조용히 풀어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20년 넘게 그 청담동 빌라에서 가정부로 살았다고 했다. 젊을 때부터 늙어갈 때까지 남의 집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받아내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남의 집 명절을 챙기느라 정작 자신의 명절은 놓친 채 흘려보낸 시간이 너무 많았다고. 그리고 얼마 전 주인이 세상을 떠나고 새로운 가족이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집은 그녀에게 있을 곳이 아니게 되었다고 했다. 그녀는 대구로 향해야 했다. 그곳은 30년 전 잃어버린 아들과 어렴풋한 연결이 있는 지역이라 했다. 누군가 그녀에게 네 아들 대구에서 본 적 있는 것 같더라 하고 스쳐 말한 적이 있었다. 그 말 한 조각이 세월의 고단함을 견디게 한 유일한 희망이었다. 철수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쩐지 마음이 저며왔다. 그는 자신의 삶도 내어놓기 시작했다. 가족을 떠나왔던 일, 자신의 아들과 관계가 틀어진 일, 사업이 무너지고 대리운전을 시작하게 된 이유까지.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이 생각보다 닮아있다는 사실에 깊은 침묵으로 귀를 기울였다. 휴게소에 들렀을 때 철수는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할머니의 떨리는 어깨를 보았다. 할머니는 마스크 뒤에서 눈물을 훔쳤다. 철수는 더 묻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에 어떤 무게가 놓여 있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느껴졌다.
그리고 그 무게는 철수에게도 묘하게 이어져 있었다. 그는 페달을 조금 더 깊게 밟았다. 할머니의 아픔을 들은 뒤 철수는 자신도 어쩐지 마음속 문을 조금 열게 되었다. 본인 역시 사라진 아들 얘기, 그리고 무너진 가정 이야기, 명절마다 외면하고 싶었던 삶의 조각들이 길 위에서 조금씩 흘러나왔다. 할머니는 조용히 듣다 아주 작은 숨처럼 말했다. 자신의 집 나간 아들도 체면 때문에 자신을 외면한 채 연락을 끊어버렸지만 미워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철수는 그 말이 어딘가 가슴에 깊이 박혔다. 자신과 너무도 닮은 사연이었다. 다시 길을 나선 뒤 할머니는 망설임 끝에 보따리를 풀어 낡은 사진첩을 꺼냈다. 첫 장에는 20살 남짓의 청년이 서 있었다. 갓 사회로 나가려는 결연함과 어린 마음의 불안이 동시에 담긴 얼굴. 할머니는 말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고. 그날 이후로 그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철수는 사진을 들여다보다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자신의 젊은 얼굴과 겹치는 듯한 익숙함. 하지만 그는 그 이상으로 연결시키지 않았다. 세월이 흐른 뒤 남의 얼굴에서 자신을 찾는 그런 느낌이었을 뿐이다. 할머니도 선글라스 쓴 운전기사를 자신의 아들과 연결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아들의 얼굴은 젊은 모습 그대로 기억 속에 남아있었고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어디서 어떻게 늙어갈지 상상하기 어려웠다. 서로는 서로를 남일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세월은 그 믿음을 얼굴 위에 거칠게 덧칠해 놓았다. 30년은 얼굴의 상처도 온기도 모두 바꿔놓기에 충분한 시간이니까. 그러다 문득 철수는 할머니에게 물었다. 아드님 나이가 혹시 1973년생이세요?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질문은 너무 정확했고 너무 갑작스러웠다. 그 말은 어둠 속에 던져진 작은 불씨처럼 할머니의 마음을 순간 밝히고 얼어붙게 만들었다. 철수는 선글라스를 벗었다. 그리고 지갑 속 신분증을 꺼내 보였다. 할머니는 조용히 마스크를 내리며 철수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세월은 둘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주름이 늘고 살이 빠지고 눈가의 결이 깊어졌다. 하지만 지울 수 없는 어떤 선, 눈가의 모양, 인매의 결이 어둠 속에서도 은근히 빛났다. 그들이 서로의 얼굴에서 30년 동안 잃어버린 흔적을 하나씩 찾아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할머니의 손이 떨리며 철수의 볼을 스쳤다. 네가 맞구나. 그 말 앞에서 철수는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는 무너진 듯 고개를 떨구었고 30년 동안 쌓아둔 미안함과 후회가 모두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의 얼굴에서 30년 동안 잃어버린 시간을 한꺼번에 마주했다. 그 순간 설마라는 생각은 천천히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둘은 길가의 갓길에 멈춰선 채 오랫동안 울었다. 서로를 잃은 세월보다 다시 만난 이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듯이 세월의 미안함이 서로를 놓았던 후회가 다시 만난 기적이 모두 그 울음 속에 섞여 있었다. 그로부터 1년 뒤 명절, 철수의 집에는 따뜻한 온기가 다시 돌아왔다. 어머니는 조용히 떡국 냄비를 젓고 아내는 상을 차리고 어느덧 돌아온 철수의 아들마저 오랜 갈등을 내려놓은 채 웃음을 되찾고 식탁에 앉아있다. 철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속으로 천천히 생각했다. 명절의 의미란 거창한 음식도 비싼 선물도 아니고 이렇게 다시 마주 앉는 일이라는 것을.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집을 다시 집으로 바꾼다는 것을.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그는 더 이상 명절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남은 명절은 절대로 혼자가 아닐 것이다. 할머니, 아니 어머니와 함께할 날들이 이제야 비로소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30년의 세월이 가려놓은 얼굴 아래에서 다시 서로를 알아본 한 가족의 기적 같은 만남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도 때로는 멀어졌다가 다시 이어질 인연들이 어딘가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다음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또 누군가의 삶을 담아 찾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소리담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